안녕하세요. 캡스톤 제안서 발표를 맡은 곽도원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발표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시작으로 하여 최신 동향, 최종 목표, 핵심 기술, 캡스톤 추진 전략, 제작물 목표 달성률 검증 과정, 일정 분담 예산을 마지막으로 하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력 설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매년 3조 원 가량의 예산이 쓰이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네, 그 방법이 바로 V2G 기술입니다. V2G란 베이클 투 그리드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전력 시스템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력설비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안정화를 시키는데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를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전력망으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발전소 대비 빠른 시간 내에 전력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장점에 의해서 현재 미국, 한국, 일본에서 전기자동차 전력망 통합을 위한 V2G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V2G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양방향 OBC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V2G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OBC 내에 핵심 시스템인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OBC 시장 현황입니다. 현재 현업에서 사용되는 OBC 같은 경우에는 역류 보상을 위한 PFC 부분, AC를 DC로 바꿔주는 레티파이어 부분, DC-DC 컨버터,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BMS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스펙은 인풋 볼티지 110에서 220V의 교류를 입력받아 최대 400V가량의 DC 전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효율은 93%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부스트 모드의 경우에 30kHz 상황에서 공층 전압이 25V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을 25에서 29V로 잡았고 출력 전력은 100W로 잡았고 효율은 89%로 선정하였습니다. 벅 모드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모드의 2분의 1 수준인 출력 전압 13V를 설계 스펙으로 지정하였고 출력 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업에서 벅 모드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모드 대비 5분의 1 수준의 가량의 출력 전력을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스트 모드 출력 전력인 100W의 5분의 1 수준인 20W를 출력 전력으로 설정하였고 효율은 89%로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을 89%로 선정한 이유는 실제 산업에서 동기 정류 방식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비동기 정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2에서 3% 효율을 낮추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3% 낮춘 89%를 효율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PI 제어기에서 목표 스펙은 오버슈팅 경우는 20% 이내, 정상 상태에 도달 시간은 1ms 이내로 설계를 하여 100W급 삼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입니다. 첫째, 인터리빙 기술입니다. 인터리빙 기술이란 기존 단상 컨버터를 삼상으로 변환하여서 인덕터의 전류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추가적으로 스위칭 주파수를 3배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수동소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고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단상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의 출력 전류 피크치가 10A입니다. 하지만 이를 삼상 인터리빙으로 구현하면 피크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 표에서 보듯이 단상 30kHz 대비 삼상 30kHz일 때 출력 전류 리플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는 양방향 동작을 위한 기술입니다. 하프 브릿지 방식을 이용하여 스위칭을 통해서 부스트, 벅 모드를 선택하여 양방향으로 전력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DSP입니다. DSP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PID 제어기를 C코딩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게 해주며 제어에 따라서 필요한 DTB를 가지는 PWM 신호를 생성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날로그 제어기를 디지털 제어기로 구현함으로써 기존 대비 소형화를 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배터리 모델링입니다. 실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실제 배터리 내부에는 다음과 같이 분급 저항, 분급 커패시터,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내부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해야만 수동 소자 값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모델링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SOC를 측정해야만 CC, CV 모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배터리 충전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전류 적산 방법을 이용해서 SOC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CV 모드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SOC 추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SOC 추정 또한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캡손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블록 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브릿지 방식을 이용해서 부스트 모드일 때는 입력 전압을 승합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충전 시 초기에는 CC 모드로 충전을 하다가 배터리의 SOC가 90%가량 도달했을 때 CV 모드로 전환을 해주게 되는데 이를 DSP에서 CV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벅 모드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로드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것이고, 또한 실시간으로 아웃풋 전압을 센싱하여서 이를 레퍼런스 값과 동일하게 추정되기 위해서 DSP에서 PI 컨트롤러를 동작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첫째, 배터리 충방전을 위한 회로를 설계하였고 수동 소자 및 KP, KI 제어기 개인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삼성 인터리빙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삼성 인터리빙이 제대로 실현되었고 현재 전류 간의 각상 전류들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아날로그 PI 제어기입니다. 현재 적절한 KI, KP 제어 개인을 구현하여서 PI 제어기를 구현하여서 현재 출력 전압이 레퍼런스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목표 검증 과정입니다. 첫째, 인터리브 기술의 핵심은 리플 감소입니다. 따라서 단상, 이상, 3상 방식의 컨버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리플을 확인할 것입니다. 둘째, DSP를 사용한 디지털 PI 제어기 성능 검증할 것입니다. 입력 전압을 변동시킴에 따라서 듀티 변화와 출력 전압이 변화되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셋째, 부하 변동에 따른 제어기의 응답 특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부하 변동 시 오버슈팅 및 정상 상태 도달 시간이 목표치와 동일한지 비교할 것입니다. 넷째, 출력 전압 목표 리플 수준 도달 여부 검증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의 리플 수준을 확인하면서 검증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정 예산 역할 분담입니다. 크게 3, 4월로 구분했을 때 3월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드웨어 및 제어기를 검증할 것입니다. 4월에는 배터리 특성을 파악한 뒤 실제 하드웨어 및 제어기 설계를 시작할 것이고 제작을 완료할 것입니다. 5월 중에는 성능 검증 및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설계 부분과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수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스위칭 소자 8만원, 전압 전류 센서 5만원, DSP 모드 17만원 해어 총계 39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